반도체 소부장 업도 달려볼까 이런 주제 뽑아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정책이 시행되면서 반도체 업종이 다시금 또 활기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우리 시장에 좀 지배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분은 되게 속은 좀 시원한 게요. 일본이 불화수소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물론 그 개발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개발을 하고 나서 불화수소에 대한 무역 규제, 수출 규제를 풀었다. 풀 것이다. 우린 수출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한 발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전반적인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써놓기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갖고 달려볼까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읽을 때는 비메모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뭐 일본과의 그런 사실은 그런 외교적인 충돌로 인해서 소재 같은 것들을 수출을 좀 규제하고 그래서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런 단순한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최성민의 히든 마켓 리포트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소비가 강해지면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도 큰 수혜를 볼 수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중간재는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방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애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 12월 중국에서 애플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중국에서? 그렇죠. 전년보다 18% 더 많이 팔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애플의 약진이 무섭습니다. 근데 애플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저 무슨 무섭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애플이 시총 1,000조 우리나라 원화로 돌파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1,600조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1,550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1,550조. 애플 하나가 1,600조.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플은 IT주입니까? 소비주입니까? 분류가. 애플은 IT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IT라고 봤는데 이제 소비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소비주로 분류돼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런 중국의 IT 소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해서 소재 부품 장비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소부쟁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오늘 계속 강조해드린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해소를 통한 교역의 증가. 오늘 혹시 하나 좀 외우고 싶다 단어를 라고 하신다면 교역만 외우시면 됩니다. 교역. 이 아이폰의 재진격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안 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업황에 대한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3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대만은 월별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 관련 업종의 12월 실적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대만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민국의 업체와 비교 가능한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는 TSMC, UMC가 있고요. 메모리는 나냐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공정은 ASE, 칩모드, 뭐 이런 파워텍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CG로 한번 보여주시면 유통 쪽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쉬우니까 반도체 유통 쪽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준비된 화면이 있나요? WPG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유통 회사. 12월 매출이 16% 성장해서 3개월 연속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SSD 플래시 메모리를 유통하는 A-데이터 회사도 11월, 12월 연속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사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통사가
많은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여기서 유통사가 무슨 얘기지 유통사라고 하면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살라고 우리가 용산에 많아가죠. 용산에서 왜 그 메모리 팔지 않습니까? 네네. 용산 전자상가 가면 네네. 그게 바로 유통사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예, 쉬울 이해했습니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째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있는데 한국성장금융이 출자하는 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성장 펀드 요게 15일 날 출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펀드가 출시가 되면 한 5개 정도의 자산운용사가 이 펀드를 출시를 하는데 한국성장금융이 뭔가요? 항상 한국성장금융이라고 이제 요걸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성장금융이 출자하는 펀드인데요. 정부가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이 산업 지원 정책에 따라서 이 그 한국성장금융이 위탁하는 이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것을 운영할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증권회사에서 상품으로 이것이 판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펀드 3개가 15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수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펀드가 참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에 네. 수요가 많이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공모펀드 투자자는 개별 사모펀드 기준으로 약 30%의 손실까지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이거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수급도 수급이고요.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지난해 2배가 넘는 2조 1,000억의 예산을 투자하고요. 이런 강소기업, 소재, 장비, 부품,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에 많은 투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펀드에 많은 수요가 몰릴 수뿐이 없는데 지금 좀 올랐다고 해서 네. 팔아야 되느냐? 뭐 저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렇다면 소재 부품 장비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심 가져볼 만한 반도체 관련주들, 소재 부품 뭐 장비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쭉 지켜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반도체 주를 제가 논리적으로 네.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읽어주는 그래요? 남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때 리포트 읽어주는 남자에서 나오는 종목들 관심 가져볼 네네.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고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떤 전략? 지금은 오히려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도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뭐 디램의 1월, 2월, 1월 10일까지의 수출도 보면 네. 작년 대비해서 결국에는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 조금 투자를 고려하셔도 될 만하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